반갑습니다. 노생마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폰즈 화장품 대리점 그만두고 나서 향수 대리점을 다니다가 다시 이제 폰즈 사장님한테 화장품 또 일자리 있냐고 물어본 뒷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화장품 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그 뒤로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태하고 좀 무기력하고 일한다는 핑계로 놀기도 하고, 이게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적도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막 쌓이면서 결국 힘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000년, 제가 99년 후반에 화장품을 처음 시작하게 됐으니까 한 10년간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면서 제가 모든 게 계속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폰즈 사장님한테 일자리 없냐고 이제 알아봤죠. 예. 그랬더니 자기 매제가 여동생의 남편이 애경 대리점을 한다. 근데 지금 직원을 구한다더라. 한번 가봐라.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근처에요, 사무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의 한 구를 맡게 돼서 하게 됐죠. 그랬더니 한동안은 뭐 괜찮았어요. 그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남동생이었거든요. 동생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었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뭐 서로 의지도 되고,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왜 화장품 대리점을 하게 됐나 물어봤더니 자기 부인한테 사모님 소리 듣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유가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되게 좀 순진한 순박한 분이셨어요. 체격도 좀 크고 인상은 좀 우락부락했는데 의외로 좀 섬세하시고 좀 순진하시고 그러셨던 분 같아요. 그 동생도 착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좀 겉멋이 들어서 자기 능력에 좀 많이 오바돼 보이는 그 EF 소나타를 뽑아서 매일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달간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애경 대리점에서 여성 화장품 신제품을 출시한 게 있어요. BNF라고, 맞다. BNF라고 이 모공 관련 화장품이었는데, 그게 신제품으로 출시되면서 그 패키지로 나온 거를 이제 영업을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전국에서 한 3번째 안에 든 거예요. 그 실적이. 그 신제품 BNF 판매 실적이. 그래서 그걸 계기로 뭐 전국에 뭐 10명인가한테 태국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렇게 여행을 보내준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가도 되나? 이거 뭐 갔다 오면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죠. 이거 내가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이룬 것 같은데 내가 갔다 오기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나 이거 그 사장님한테 양보하겠다. 사장님이 가시던가 아니면 동생분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어디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소위 말해서 눈치껏 행동한 거죠. 나름 처신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당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적이 그 본사에 잡혀가지고 남이 대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제가 가기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행 자격을 반납하는 대신 대리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판촉물이라든가 지원품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눈치껏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직원이 해당 그 여행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정말 마지못해서였어요. 네. 마지못해서 가게 됐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되는 걸로 결정이 나니까 들뜨더라고요. 네? 해외여행 가본 적은 없고 그때가 이제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 2000년 여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3박 4일인가? 갔다 왔어요. 좋더라고요. 가니까. 네? 그때 에피소드는 그렇게 여행을 갔더니 하루만 김치를 안 먹어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식당에서 김치라고 나왔는데 진짜 배추에 고춧가루만 뿌린 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신라면, 뭐 컵라면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뭐 몇백 원 하는 게 거기서 막 2, 3천 원 했던 기억 나고요. 그리고 뭐 007 촬영지도 가본 것 같고 그게 PP섬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이게 뭐가 걱정했던 대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싸해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야 가랜다고 정말 가냐? 갔다 오냐? 뭐 이런 느낌? 예? 갈 때는 뭐 용돈하라고 뭐 그 당시 돈으로 50달러인가? 그것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기분 좋게 갔는데 막상 갔다 오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사장님도 왠지 좀 분위기가 틀려지고 그 직원으로 있던 그 사장님의 동생도 왠지 정 같지 않아요. 불편하더라고요. 꼭 그것 때문이었는지 딴 이유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왠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한 달인가 지났는데 난데없이 재고 파악을 했더니 재고가 빈다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 직원이 사장님 동생인데 뭔가 재고 파악을 해서 재고가 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입장이 좀 곤란한 거죠. 그래도 제가 떳떳하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저를 의심하는 줄을. 근데 뭐 이제 매일 재고 조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오히려 재고 조사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물건을 각자 챙기는 거였어요. 자기가 주문받은 걸 챙겨서 그거를 이제 갖고 나가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받을 만한 어떤 틈이 생기는 거죠. 직접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재고 조사도 매일 하시고 또 물건을 가져갈 때 사장님이 직접 제가 직원이 챙긴 거에 대해서 체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크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재고가 맞고 또 어떤 때는 또 재고가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로서는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재고가 빌 때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저희 딸이 이제 한 5살 정도 됐는데 어떤 날은 제가 그랬어요. 계속 제가 이제 의심받는 것 같으니까 사장님 혼자 계실 때 제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고 지금 상당히 이렇게 재고 조사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저희 애가 지금 딸이 5살이다. 근데 저희 딸을 걸고 저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저희 딸을 걸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믿어다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뭘 걸고 얘기해도 상대방이 못 믿으면 그냥 못 믿는 거예요. 돌아온 답은 뭐였냐면 누가 너 의심한대? 이 얘기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장님이니까 의심 안 받고 직원이 또 사장님 동생이니까 의심받을 일이 없고 남은 건 전데 제가 의심을 안 받는다고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전 같았으면 그만뒀을 텐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 그 전에 자꾸 오래 못 견디고 그만두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집사람한테 계속 성실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 화장품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편하고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견디었죠. 그리고 그 일은 재고조사는 계속됐고 또 의심도 계속 받았고 그런 날이 이어지다가 가을쯤 됐나요? 가을쯤 되니까 꼭 회사에서 피곤한 선배가 그만 이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다녔는데 그 사장님이 여건이 안 돼서 그만둬야 되겠다. 대리점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남이 강동 대리점 하시는 사장님한테 합병이 됐어요. 한마디로. 합병이 됐는데 그분이 합병을 하고 나서 또 그 강동을 결정이 되고 나서 강동을 접고 성남에만 집중하시겠다고 하면서 강동을 정리하고 성남을 이제 인수하신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그래서 정말 그 피곤한 선배가 그만두고 새로운 선배, 좋은 선배가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 바뀌었어요. 나이는 좀 더 있으신 분이고 그때 제가 한 30 초반 정도 됐고 그 사장님이 아마 한 40대 후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수하시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직원으로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를 많이 의지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일도 편하고 뭔가 제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소위 말해서 좀 민주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뒤로 재밌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해에 큰일 날 뻔한 일이 한 번 있는데 이 일은 제가 제 인생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 사고 중에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큰 위기였던 차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맹장 수술을 하고 그 성남 그 태평동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인데,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제 들렸다가 안부 인사 드리고 출근을 할 때였어요. 근데 거기가 병원이 그 성남에 보면 태평동에 언덕이 경원대 옆에, 그러니까 지금은 가천대인가요? 그 옆에 보면은 동네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좀 가파른 길이 있어요. 거의 뭐 진짜 한 40도? 45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가파르고 길어요. 근데 병원이 그 중간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아예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 이제 안부 인사드리러 갔는데, 제 차가 다마스였거든요. 근데 그 다마스 이제 수동차였는데 이 사이드 기어가 조금 부실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정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경제적인 여유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큰일 난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약간 부실한 상태로 그걸 타고 다녔었네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이드 기어를 딱 채우고 나서 그 사이드 기어를 조금만 좀 건드려도 풀리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병원 있는 데가 경사가 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주차장을 들어가면 또 뭐 주차비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차 자리 또 찾느라고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그 도로에다 세워놨네요. 도로에다 세웠는데 문제는, 도로에다 세울 때 사이드 기어는 채웠죠. 근데 이거 핸들을 인도 쪽으로 이렇게 좀 꺾고 세웠어야 되는데, 물 한잔 할게요. 인도 쪽으로 이렇게 좀 꺾어 놓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정면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핸들을. 사이드 기어가 부실한 차인데도.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다가, 이 차를 타기 전에 제가 이 색이라는 가방을, 이렇게 가로로 매는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에 타다가 라이터인가 담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주스려고 타려고 들어가다가 다시 차 밖으로 나올 때, 그 가방 가로로, 세로로, 대각선으로 매는 이 가방 끈에 사이드 기어 그 봉을 걸려서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굴러가죠. 문은 열린 채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있는데 달려가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경사가 너무 가파라가지고 차가 무슨 악셀에다 밟고 가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8시 50분쯤이었거든요. 근데 막 굴러가는데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끝까지 굴러 내려가면 그 끝에가 왕복 8차선 도로였어요. 그게 성남대로일 거예요, 아마. 왕복 8차선 도로였어요. 노랗더라고요, 진짜. 이게 굴러가면 분명히 그 왕복 8차선에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여러 대를 부딪히겠다. 그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나겠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들도 몇 대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진짜 입만 그냥 떡 벌리고 몸이 얼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차가 몇 대 지나가더니 차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다마스는 그 차가 안 지나가는 그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건물에 무슨 가건물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인도를 넘고 넘어가서 그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그 벽이 약간 무슨 뭐라 합판 같은 걸로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뚫고 차가 한 50cm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보면 진짜 이건 조상님이 있긴 있나 보다. 누가 나를 보호하려고 이런 위기 때 이렇게 차를 멈추게 했나 보다. 그래서 왜 차들이 왕래를 안 했나 내려가 보니까 반대쪽에서 차가 양쪽에서 신호등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꼭 제 차가 굴러 내려가는 걸 길을 열어주려고 양쪽에서 꼭 신호등이 딱 멈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딪힌 걸 보고 이제 뛰어내려가서 차를 보니까 앞에 그 뭐 좀 쉽게 뚫고 들어가서 그냥 차도 그렇게 많이 고장은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범버가 앞에 후렌다하고 범버가 좀 안으로 먹어서 바퀴가 잘 구르다 말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피해 보신 분한테 정말 미안한데 일단 차를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봤더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빠꾸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카센터 가서 고쳤네요. 차를 일단 앞에 범퍼하고 후렌다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차가 굴러갈 수 있게. 타이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CCTV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해 보신 분한테는 죄송한데 그거를 제가 변상을 안 하고 그냥 도망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피해 보신 분 계시면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땐 제가 여유가 없어서 일단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혹시 지금이라도 알려주시면은 그때 아마 수리비가 뭐 2, 30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지금이라도 진짜 변상해드리고 싶은데 언젠가 한번 제가 찾아갔더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큰일 날 뻔했죠. 조상님의 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다니다가 이제 제가 직접 화장품 대리점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화장품 대리점을 하려면 담보가 있었어야 돼요. 담보도 있고 또 자본금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기초 자본금이 있었어야 했죠. 그래서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다가 일단 직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접 대리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레오나르라는 브랜드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제가 안 좋은 일에 엮이게 되는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이 화장품 업계에 붙잡혀 있다시피 하고 오래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한 10년간을 그 뒤로 한 8, 9년간을 더 화장품 업계에 종사함으로써 제 어떤 한창 좋을 때 30대 시간을
지금 돌이켜보면 허비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 거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받는 계기가 되는 시작점이었던 그 레오나르 대리점을 하게 된 이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